네, 핵심 유학 강의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마지막 시간. 자, 마지막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과수원에 대해서 종조 시간에 설명드렸죠. 꽃 원예, 화훼 원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국화 먼저 볼까요? 국화. 국화는 조금 시원할 때 잘 자라죠. 시원할 때. 그리고 특히 꽃꽂이로 됩니다. 삽목으로 잘 클 수 있는 거죠. 4월에서 5월경.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국화가 있고 스프레이 국화. 작은 거죠. 하나의 꽃에 여러 개의 꽃이 붙어 있는 품종. 이거는 크게 하나. 두 가지가 있죠. 장미 있어요. 장미는 국화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죠. 묘목은 늦가을이나 초봄에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블라인드 현상.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 꽃눈이 발육하지 못하는 경우를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하죠. 장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일조가 굉장히 중요한 꽃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확 직후에는 예냉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조금 낮은 온도로.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장미는. 요거 중요하다. 장미나 국화나 다 꽃을 잘라서 절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럴 때 수명이 좀 짧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연장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절화의 수명을 갖다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자, 볼까요? 살균제, 당 이런 것들을 물에다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산성물, 그리고 열탕 처리, 소독하는 거죠. 에틸렌은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에틸렌 억제제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이 절화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라디올러스 요거는 중농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습성이 있다. 요 정도 절화에 대한 내용 아셔야 됩니다. 절화 장미에서 자당, 요거 설탕이죠, 설탕. 설탕을 넣는 것도 영양 공급원이다. 절화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과수, 화훼, 다음에 뭐죠? 채소원이에요. 채소. 과일을 먹는 거죠, 과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채소인데 그 열매를 먹는 토마토, 참외 이런 것들이죠. 토마토는 여름에 나오죠.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나는 작물. 그렇죠? 특히 토마토에는 배꼽 썩은병이라고 하는 병충해가 많이 생겨요. 배꼽 부위가 검게 썩은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거. 이게 왜 생긴다? 칼슘이 부족할 때. 토마토에서는 칼슘이 부족할 때 배꼽 썩은 병이 생긴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는 흰 가루병, 습도가 높을 때 토마토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토마토 톤 처리. 조금 토마토는 푸른 거보다 빨간색이 돼야지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첨가제로 토마토 톤 처리를 한다. 그렇죠? 요 세 가지. 특히 배꼽 썩음과 요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에 주로 발생하는 병이라고 그랬죠.
오이. 오이도 특성이 있어요. 오이의 꽃눈은 암수 구별 없이 한꺼번에서 분화가 돼요. 특이하죠. 근데 짧은 일조 시간에 암꽃 착색률이 바뀌어요. 이게 높아져요. 분화는 이렇게 되는데 짧은 일조 시간에 단일 환경에서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이게 오이의 특성이에요. 특성. 꽃이 어떻게 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오이에는 이런 병균들, 노균병, 온실 가루이 이런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마그네슘 결핍은 백색 현상이 나타난다. 오이에서. 자, 수박 한번 가볼까요? 수박은 굉장히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고온에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고온이죠. 가장 고온입니다. 그리고 꽃이 딱 적정 시기에 한번 딱 피고 지는 게 아니라 계속 펴요. 어떤 조건만 맞으면 꽃이 계속 피는 무한꽃차례 라는 특징이 있어요. 수박은. 생육 기간도 굉장히 짧죠. 파종 후에 80일에서 100일 사이면 한 3달 정도 되면은 무조건 수확을 해요. 되게 짧죠. 그리고 수박, 씨 없는 수박을 어떻게 얻어요? 콜리친 처리로 얻는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대목을 접목해서 많이 한다. 대목. 박과류 채소는 특히 대목을 많이 한다. 영양 번식 때 설명드렸죠. 대목 왜 하냐? 내병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병성. 그래서 오이, 토마토, 수박 이렇게 과일에 대한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고추. 최근에는 손해평가사 분들이 고추 손해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추에 대한 생육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고추 또한 수박에 못지않게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죠. 수박도 그렇지만 여름에 나요, 고추. 그래서 여름에 나는 겁니다. 여름 작물이에요. 병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탄저병이죠. 고추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병 생기는 거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곰팡이에서 유래가 된 거고, 어떨 때? 고온 다습할 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고추의 탄저병은 발생이 쉽다. 또 무슨 병이? 역병이 있습니다. 역병. 탄저병 이외에도 역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물에 젖은 듯한 반점이 생긴다. 반점. 그리고 칼슘의 결핍 때문에 고추에서는 배꼽 썩은 과, 배꼽이 썩는 과일, 배꼽 썩은 과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그래서 과실 채소, 고추까지 이 정도는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점점 현재 손해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들의 생리적인 어떤 특성들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 재배 말 그대로 노지가 아니죠. 노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액 재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액 재배. 토양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니죠. 무토양, 토양 없이 재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그냥 하는 거죠. 수경 재배라고 하죠. 그거의 일종이라. 땅 대신, 토양 대신 물로 하는 거다.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왜 특성이라고 했냐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에 대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확량도 증가가 되고 노동력 감소가 되고 소독도 가능하고 재배기간 단축도 가능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안 좋은 점도 있죠. 안 좋은 점. 완충능 이게 없다. 자본 투자가 너무 많이 든다. 오염이 쉽다. 오염. 한번 오염이 되면 쫙 퍼진다. 그렇죠? 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 다음 중 양액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토양 없이 물로 키우는 거다. 그 물은 뭐라고 배양액이라고 그러죠? 배양액. 배양액. 그 물을 배양액이라고 그래요. 재배하는 데 있어서 토양이 중요하듯이 배양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pH 적정해야 되고 농도 적정, 필수 무기 함량 중요하죠. 어떠한 유해한 이온, pH 변화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온 상태가 돼야지 식물이 흡수할 수 쉽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배양의 조건들. 그래서 양액재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담궈서 하는 것. 말 그대로 그냥 담액. 앱을 고정되어 있는 배지에다가 이 작물, 식물을 갖다가 담궈서 그냥 재배하는 것. 담액재배라고 하죠. 그거 말고 방막수경, NFT라는 것도 있어요. 흘려보내는 배양액 자체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방막수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담궈서 하는 것. 배지에다가. 그 배지는 뭐가 사용이 돼요? 뭐 안면, 펄라이트, 코코피트 이런 것들이 배지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양약재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입니다. 시설. 시설 뭐라고 그랬죠? 유리 온실이 될 수 있고 비닐 하우스가 될 수도 있죠. 유리 온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유리 온실. 이렇게 형태로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죠. 소규모에서는 대부분 유리 온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연동용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집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다음 중 양쪽 지붕형의 유리 온실의 구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피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복제를 얘기하는 거죠. 비닐하우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얇은 또는 조금 두꺼운 피복제로 나누고 있어요. 조금 얇은 거는 뭐 있느냐? PE.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PE. 폴리에틸렌. PE, 폴리에틸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저렴해요. 저렴하니까 많이 쓰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보온성도 떨어지고 아주 단점이 있어요. 광투과율은 대신 높아요. 그 다음에 PVC, 연질에선 PVC라는 게 있어요. 투명성이 좋고 보온성도 매우 뛰어나요. 근데 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 먼지가 잘 붙는다.
먼지가 잘 붙는다는 것은 광 투과율이 나빠질 수 있다. 이거보단 비싸요.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요. 그렇죠? 같은 연질이고 이거와 이거의 장단점을 다 하는 게 EVA 필름이라고 먼지도 덜 붙고 여러 가지 장점 얘네들이 갖고 있는 PE나 PVC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고 좀 비싸죠. 근데 비쌉니다. 아주 가격이 비싸요. 요즘에는 좀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대부분 이거예요. 그리고 경질 좀 두꺼운 피복제에는 PET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있다. 내구성이 좋다. 두꺼워서. 그렇죠? 자, 시설 자재의 조건. 특히 피복자재에 대해서는 이 비닐 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이죠. 중요합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혼동될 수 있는 건 요거죠.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당연히 외부 충격 강해야 되고 내구성 좋아야 되고 보온성 좋아야 되고 강 투과율 높아야 되겠죠? 예. 열의 수축과 팽창 정도가 작아야지 피복제로서의 좋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요거 열 전도율 낮아야 된다. 자, 그리고 시설 재배에 사용되는 기와 냉방법. 시설 재배에서는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 난방을 하면 되는데 여름에는 이 고온기에는 비닐하우스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작물이 자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온도를 낮추느냐. 그 방법을 나열한 것이 팬 앤 패드, 팬 앤 미스트, 팬 앤 포그 세 가지 방법. 다 팬이 있죠? 쿨러가 있어요.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것. 예, 이게 있어요. 팬이 있고 그냥 패드가 있느냐, 미스트가 있느냐, 포그가 있느냐 그 차이죠. 패드는 그냥 그 패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람으로 인해서 팬에 의해서 기와 냉각이 돼서 열을 낮춰주는 거죠. 미스트는 안개처럼 뿌리죠. 예, 안개처럼 뿌려서 냉각시키는 것. 포그가 그렇죠. 더 미세하죠. 포그 안개처럼. 미스트는 조금 더 물방울의 입자가 더 두껍죠. 미스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여름철 고온기의 온도를 낮춰준다. 자, 시설 토양.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시설은 비닐하우스든 유리 온실이든 간에 노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바람 이런 거에 다 차단이 돼 있죠. 그래서 시설 토양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 위치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입구냐 저 가운데냐에 따라서 광 분포도 불균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염류 농도가 낮아지기 쉽다. 예. 그렇죠? 토양이 건조해지고 싶고. 예. 이런 것들이 시설 토양의 특성이다. 예, 특성. 자, 그렇게 해서 핵심 요약을 지금까지 세 과목을 다 정리를 했고요. 핵심 요약, 강의가 충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 핵심 요약 강의를 접하고선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정도 외우면은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외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강의 동안에 별표 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이것들은 명확하게 착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외우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핵심 유학 강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